연금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끊긴다고요? 480만 원 반환 통보받은 60대 부부 실화각색.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납부한 연금이 갑자기 끊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이미 받은 돈까지 토해내라는 통보를 받는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60대 부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 믿고 살아가던 부부에게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동안 지급된 연금이 잘못 계산됐습니다. 과지급된 수백만 원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 한마디에 노부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금이 반으로 줄어들고 수백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된 이 부부는 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연금 수령 오류로 인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 제도의 맹점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호 씨와 부인 박순자 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올해 66, 순자 씨는 64. 두 사람 모두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영호 씨는 젊은 시절 중소기업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순자 씨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남편을 도왔죠. 두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다 키워 출가시키고 영호 씨는 예순에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을 갚고 전세를 옮긴 후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었으니까요. 영호 씨의 국민연금은 매달 약 9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도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기초연금과 합쳐 월 4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합치면 한 달에 130만 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건강을 위해 새벽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추가로 생겼죠. 이 정도면 우리 둘이 크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겠어. 순자 씨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순자 씨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호 씨는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들러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자식들과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비싼 선물은 못해도 손주들 용돈이라도 쥐어주려고 노력했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돈 모아서 맛있는 거 드세요. 딸이 그렇게 말해도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들에게 더 주고 싶은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큰 사건 사고 없이 평온한 노년을 보내던 부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국민연금공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내 전화려니 생각했습니다. 가끔 연금 수령 관련해서 확인 전화가 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상담원의 첫마디는 두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김영우님, 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확인 결과 님의 연금이 잘못 산정되어 지급되어 왔습니다.
영호 씨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산정됐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님의 가입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일부 기간의 소득이 중복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됐고 이를 정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화를 받던 영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순자 씨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정산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지급되는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과다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과다 지급된 금액이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상담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 480만 원 정도입니다. 영호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480만 원. 두 사람이 1년 가까이 모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살면 모으지도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월 45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90만 원이 45만 원으로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였습니다. 순자 씨의 40만 원을 합쳐도 85만 원. 거기서 480만 원을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영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제 잘못인가요? 저는 그냥 공단에서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인데. 죄송합니다만 이는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과지급 사실이 확인된 이상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분할 반환도 가능합니다만 최대 3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 매달 연금에서 일정액이 공제됩니다. 전화를 끄는 영호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영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자 씨도 듣고 있던 중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공단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영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에는 상세한 재산적 내역과 함께 과지급액 반환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복잡한 용어들과 계산식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명확했습니다. 4년간 받았던 돈 중 48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받을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 순자 씨는 통장을 뒤져봤습니다. 두 사람이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은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480만 원을 내려면 28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비상금을 모두 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할로 내면 되지 않겠어?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6개월 분할이면 한 달에 13만 원씩 빠지는 거야. 그럼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 32만 원밖에 안 돼. 당신 거 40만 원 합쳐도 72만 원. 내 알바비 50만 원 합쳐야 122만 원이야. 전세 관리비에 공과금, 통신비에 식비. 어떻게 살아? 두 사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에 내자니 비상금이 바닥나고 분할로 내자니 3년간 극도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영호 씨는 결국 자식들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먼저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은 남편과 함께 아이 둘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저희도 지금 애들 학원비며 대출 이자며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10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그것도 다음 달 월급 받아야 가능할 것 같은데.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다니다 최근에 퇴사하고 새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지금 백수 신세라 당장은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영호 씨는 자식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각자 자기 살기에 바쁜 세상이었으니까요. 아니다.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은 영호 씨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연금도 빠짐없이 납부했습니다. 국가가 정해준 제도를 믿고 따랐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공단에서 계산해서 준 돈을 받았을 뿐인데 왜 그걸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영호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순자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사치스럽게 산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거나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밥 먹고 병원비 내고 생활하는 데 쓴 건데. 두 사람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국 내린 결론은 비상금 200만 원을 먼저 내고 딸이 보내준다는 100만 원을 받아서 총 300만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180만 원은 분할로 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금이 45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영호 씨의 알바 수입을 합쳐도 한 달에 135만 원. 여기서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5만 원, 전기 가스수도세 10만 원이 나가면 105만 원만 남았습니다. 식비로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필요했고 두 사람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2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5만 원만 남는데 갑자기 큰 병원비가 들거나 전세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식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먹던 횟수를 줄이고 과일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옷은 몇 년째 같은 것만 입었고 이미용실도 가지 않고 서로 머리를 깎아줬습니다. 영호 씨는 알바 시간을 늘릴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더 이상 무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근무 중에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에서 여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없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사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이 간단한 음식이라도 시켜 먹자고 하면 핑계를 대고 피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밤마다 영호 씨는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두 사람이 갑자기 생활 수준이 떨어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영호 씨는 공단에 몇 번이나 전화해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받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 4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까? 하지만 답변은 매번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과지급 사실이 확인된 이상 반환은 필수입니다. 그럼 그 돈으로 살아온 4년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쓴 돈인데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호 씨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은 너무나 작고 약했습니다. 영호 씨 부부의 사연은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연금 산정 오류로 인해 과지급된 연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가입자의 소득 기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간이 중복 입력되거나 소득 구간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닌 사람들의 경우 이런 오류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오류가 수년간 방치됐다는 점입니다. 시스템 점검을 통해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수년에서 십수년간 잘못된 금액이 지급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수급자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단의 실수로 인한 과지급인데 그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수급자가 선의로 받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자신이 잘못된 금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공단이 산정해서 알려준 금액을 그대로 받았을 뿐입니다. 일반인이 복잡한 연금 산정 공식을 이해하고 스스로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노인층의 경우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수급자가 선의로 받은 돈이고 이미 생활비로 소진한 경우라면 반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 노인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과지급된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단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낸 연금인데 공단이 실수하고 노인들한테 돈 토해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미 생활비로 다 쓴 돈을 어떻게 반환하라는 건지 노인들더러 죽으라는 소리네요. 시스템 오류는 공단 책임인데 왜 수급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나요? 담당자 처벌이 먼저 아닌가요? 반면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과지급 반환이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다른 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 받은 건 돌려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의견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여론은 공단의 처리 방식을 비판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공단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문제인데 왜 약자인 노인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이건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답변했습니다.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할 납부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책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애초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공단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집단 소송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공기관의 과실입니다. 피해자들이 모여서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피해자들이 모여 변호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도 이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었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여론을 환기시키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결국 많은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보다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택했습니다.
온라인 청원에는 수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과지급 책임을 수급자가 아닌 공단이 져야 합니다. 최소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면제해야 합니다. 이미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물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산 문제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지급 금액을 모두 면제하면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약자 보호가 우선이다라고 맞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영호 씨처럼 생계를 위협받는 노인들, 빚을 내서 반환금을 마련하는 사람들,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한 피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라가 정한 제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라가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또 다른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빚쟁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영호 씨 부부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상금은 바닥났고 매달 빠듯한 생활비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구제책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영호 씨의 호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인권단체, 복지단체, 법률지원단체 등이 연대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과지급 금액이 소액인 경우 반환을 면제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저소득 노인의 경우 반환 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상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애초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연금 산정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오류를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안내와 확인 절차의 강화입니다. 수급자에게 매년 상세한 산정 내역을 안내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과지급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단의 과실로 인한 경우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넷째,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선의로 받았고 이미 생활비로 소진한 경우, 특히 저소득 노인의 경우 반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공단은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영호 씨의 경우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재검토 끝에 영호 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반환 금액을 일부 감면하고 반환 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월 상환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두 사람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여전히 씁쓸했습니다. 제도가 개선된 건 다행이지만 이미 고통받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의 책임을 약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정부와 공공기관은 더욱 세심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면 언젠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연금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연금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공단에 문의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는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영호 씨는 이제 피해자들의 모임에서 활동하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순자 씨도 남편을 지지합니다. 처음엔 너무 절망스러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겪은 일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금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노인들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호 씨 부부의 사연은 바로 이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제도를 맹신하지 말고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자신의 연금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씨 부부는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